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복여고 1학년 이번 기말 분석과 학습 방향을 제시해드릴 김경아입니다. 예,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경복여고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예, 서울대 영어영문과를 나왔습니다. 자, 이번 1학년 2학기 심화 시험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크게 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교과서는요, 7과 8과가 나왔고요. 배점이 약 30점 가까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는요, 2개의 모의고사인데요. 23년에 치렀던 11월 모의고사 전체 범위하고요. 그다음 올해 10월에 봤었던 모의고사의 한 절반 정도 해서 모의고사 큰 거 하나 전체 그리고 절반 정도 이렇게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배점이 거의 50점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자체 교재는 전혀 아니지만 이게 외부 교재라고 하죠. 어휘 교재, 복합파워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에서 31일부터 40일까지의 분량이 나왔는데요. 대략 500단어 정도가 되는 분량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비중이 20점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교과서 3, 모의고사 5, 복합파워 2, 3, 5, 2 순서로 되어 있고요. 자, 수능 지향성이 뭐냐면요. 모의고사가 수능 지향이 있잖아요. 근데 복합파워 역시 수능에 나올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7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7 정도로 수능 지향성이 크다. 자, 그렇게 하면은 수능 지향성이 있으면요. 내신도 도움되는 것이고 결국 수능도 잘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요. 수시와 정시에 모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시에서는요, 내신 점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는요, 사합 8이에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이를테면 이과생인 경우에 탐구 과목 아니면 그것에서 탐구 2과목 중에서 잘 본 거 하나만 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4과목의 합이, 내신의 등급의 합이 8을 넘지만 않으면 8까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일단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교과적인 내신의 등급 합을 해서 자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 잘 봐서 수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에 영어 1등급 나오면 완전 좋죠. 어디든지 갈 때 점수가 유리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나 수시와 정시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있기 때문에 경복도 그걸 따르고 있어서 영어 시험 자체가 수능 지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말 출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느 학교나 비슷하지만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자, 그리고 모의고사 내용 파악도 정말 어려웠어요. 다음에 항상 우리의 숙명이죠. 복합 파워가 또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자, 이렇게 경복은요, 시험 범위가 넓어요. 교과서도 2개나 하는데 그 교과서 2개라는 게 보통 다른 학교들은 본문만 나오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경복은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문 뒤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문법 활동, 또 인사이드 컬처 등등등의 여러 다른 기타 추가 지문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번에는 프린트까지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좀 많아지는 거고요. 일단 모의고사도 1개 반이나 되니까 엄청 많죠. 일단 복합 파워는 또 너무나 많아요. 데이 10개, 10개 정도 10일치를 보는 거라서 500단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복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넓은 범위가 진짜 문제의 그냥 출발점이에요. 아이들이 이것만 하다 보면 이걸 못하게 되고 저거 하다 보면 이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셋 분야를 정말 다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이 승자다.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복합 파워를 분석을 해볼게요. 복합 파워는 서술형 최고의 킬러이고요. 서술형에서 이제 11점이나 배점이 됐습니다. 특히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 쓰는 게 있는데요. 단어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틀리는 건 고사하고 맞힐 뻔했는데 스펠링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불상사가 많습니다. 다음 영영풀이가 3개 나오는데요. 그중에 2개는 책 내에 있는 어떤 힌트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종합문제 힌트를 하면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아무런 힌트가 없었거든요. 그냥 비연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영역을 알고서 보면서 이 단어다라고 찍어서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들겠죠? 자, 시험지 보여드리면요. 서답형 2번입니다. 이게 이제 킬러인데요. 영영풀이가 이제 3개 나왔어요. A, B, C가 나와 있고 A에 P라는 그 머리 글자 줬죠? 근데 얘는 틀렸네요. 여기 첫 번째가 proof가 아니라 plausible, 뭐 그럴듯한, 뭐 개연성이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 풀이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B는 맞췄죠. 이게 pedestrian, 보행자란 뜻이고요. C는 literate, 그러니까 읽고 쓸 줄 아는 문해력이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글자는 주지만 많이 못 맞히는 이유가 틀리는 접근도 있지만은 옳은 접근을 하더라도 스펠링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얘는 서답형 1번인데요. 이제 A, B, C, D, E에 구멍이 나 있고요. 빈칸이 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밑에 보기가 있어요. 보기에서 이제 수많은 단어 중에서 올바른 걸 이제 데려다가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 친구도 뭔가 괴로움이 보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500단어이기 때문에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힘듭니다. 다음에 이거는 복합파워의 이제 객관식 네 문제인데요. 1, 2, 3, 4번에 쫙 나와 있는데요. 1번은 이제 단어에 대해서 우리말 뜻이 맞지 않는 걸 고르는 거고요. 2번은요, 단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compare, comparison은 동사랑 명사이죠. 이런 관계가 틀린 게 아닌 게 뭐냐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3번과 4번은요, 어떤 예문이 나온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인데요. 이것은 책 내에 있는 그 예문을 참조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뜻도 열심히 외워야 되고요. 또 서술형을 위해서는 단어의 스펠링도 외워야 되고 또 그 영영풀이에 맞는 거 고르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복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저희 강대에서는 복합파워를 공부시킬 때 최소 2번은 다 복습을 하게끔 시키고요. 매일 시간마다 일정 분량을 뜻쓰기 시험 보거나 그다음에 뜻쓰기 시험 본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스펠링 쓰기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물샐 틈이 없이 테스트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어휘력 향상이 되면은 내신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수능이라는 큰 그림을 경복이 그리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인데요. 주요 구문에 대한 영작입니다. 자, 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면서 또 항상 반복되어 쓰이는 틀에 맞춰서 반복되어 쓰이는 그런 말의 그런 그 틀 같은 게 구문인데요. 이걸 사용하는 영작에 15점이나 배점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교과서의 본문에서 한 문장 나오고요. 또 그 교과서의 그 프린트에서도 나왔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프린트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모의고사에서도 영작이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요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의 그 지문에서 어떤 그 번역을 준 다음에 아래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의 묶음인데요. 한 10단어 넘는 묶음이 있어요. 묶음을 이제 순서에 맞춰서 배열을 해야지 되는 건데요. 문장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렵고요. 부분 점수는 있습니다. 이건 서답형 5번인데요. 더 플러스 비교급을 사용하는 구문인데요. 이것은 이 아래에 있는 이 프린트 내용이거든요. 프린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출제하셔가지고 이 더비더비를 써서 더 비교급을 써서 써라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주요 구문을 내신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자료는 외우는 게 좋은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다. 자, 서답형 6번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 지문이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제 저 위에 not, but 구문을 써서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되 필요할 땐 변형해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시는 있고 큰 틀은 있지만 여기는 단어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약간 바꿔야 될 거라고 힌트를 주신 거거든요. 이건요, 왜 어려우냐면은 일단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높아요. 높은 난이도이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제가 힌트를 받았던 게 뭐냐면 역대 그 경복여고 시험을 쭉 보니까 뭐 그 빈칸 추론에서 낼 수도 있겠다. 빈칸 추론 답을 낼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 전에는
요약문이라든가 아니면 주제에 대한 그 골랐을 때 그 답을 시험에 내신다거나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빈칸을 내셨습니다. 나름 제가 적중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의 관건은 어법과 구문을 정확히 알아야지 영작 가능하다. 그래서 암기가 필수이긴 하지만 양이 많다라는 게 문제였고 또 문장도 긴 문장들 내십니다. 그래서 넓은 시험 범위에서 이것들을 외워놓은 다음에 이게 휘발되지 않게끔 자꾸 복습을 하는 게 또 시험 전에 와다다다 복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법과 어휘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객관식으로 출제되어 있었고요. 밑줄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할 건요. A, B, C 묶음이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요. 여기에 A 2개, B 2개, C 2개에서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해서 묶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A는 문법 문제이고요. B, C는 어휘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A가 어려웠겠죠. 문법은 다들 어려워하니까. 다음 B는 스테이터스하고 스태츄, 약간 스펠링이 비슷한 단어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고요. C는 concealed하고 revealed인데 반의어예요. 동의어 반의어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교과서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추가 지문이거든요. 그 추가 지문은 애들이 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경북은 모든 전체에서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를 맞췄고 뭐 B를 틀리고 C를 맞췄다 해도 이게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셋 다 맞춰야지 결국 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개까지 맞췄는데 하나 틀려서 다 틀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객관식 10번인데요. 자, 1, 2, 3, 4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서 틀린 거 2개를 골라라예요. 문법은 쉽진 않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고요. 더 어렵게 낸다면은 그냥 틀린 거 개수 없이 틀린 거 모두 골라라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진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법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어휘가 혼재돼 있었잖아요. 혼동어, 스펠링 비슷한 거라든가 또는 뜻을 잘 모르는 뭐 동의어, 반의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 암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함정, A, B, C 함정 같은 거 있었거나 또 스펠링 비슷한 거 함정 그런 거 분명히 내시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단어 추가 영작이 있는데요. 서술형 4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자, 본문에서 단어를 찾아서 쓰는 것인데요. 찾아서 이제 완성시키는 건데요. 모의고사의 빈칸 추론 문제를 이용한 걸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건데요. 자, 여기는 그 모의고사 지문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었었어요. 그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심리적으로 그게 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재구성을 해야 된다. 심리적인 부분에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래 이제 보기가 굉장히 부실해요. 한 3덩어리밖에 안 나와 있고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그걸 얹어서 영작을 해라 그런 문제거든요. 좀 창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빈칸에 답이 되는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빈칸으로 나왔던 그 문제를 이용한 건데요. 뒤에 설명 보여드릴게요. 자, 모고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원래는 그 문제의 답이 되었던 부분을 암기하는 건데요. 자, 제가 기출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 전까지는 뭐 주제라는 답으로 그 시험에 출제한다거나 제목으로 나왔던 그 답을 또 시험 문제에서 영작으로 쓰게 한다거나 요약문을 또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빈칸 답을 모의고사의 빈칸 답을 이번 기말고사에 그 영작으로 그 응용 영작으로 내셨습니다. 자, 다음 5번째 모의고사의 내용 파악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 그 24년 10월 모의고사가 어려웠어요. 1등급 비율이 2.7%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모의고사를 재료로 해가지고 객관식을 무려 36점을 내셨는데요. 주로 수능형으로 뭐 주제 문제라든가 요지 문제라든가 그렇게 내용 일치 문제라든가 이렇게 바꾸셨는데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8번인데요. 다음 밑줄 중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게 뭐냐. 밑줄이 길어요. 1, 2, 3, 4, 5인데 이게 같은 결의 단어가 있고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결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의 흐름, 내용 파악 이걸 물어보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16번 문제인데요. 쭉 지문이 있은 다음에 모의고사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이 밑줄 부분의 의미가 뭐고 의도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래 선택지가 1, 2, 3, 4, 5가 다 영어예요. 영어인데 이 영어가 새로운 독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어휘를 내게 되면은 조금 수능 실력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했다 손치더라도 이 선택지 자체가 번역이 되느냐. 그래서 어휘라든가 구문이 강한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제 받아가는 것이겠죠. 점수를 가져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독해는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이 흐름을 잡아야 되고요. 패러프레이징 찾기.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같은 내용의 다른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단어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선택지에 대한 번역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어휘력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6번째, 본문 변조 있습니다. 항상 있죠. 그래서 어휘력이 필요한데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have a chance of가 있어요. 이 chance라는 게 우연한 기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연한 기회의 가능성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을 be likely to로 바꿔서 냈고요. 다음 not fully developed라는 말을 실제 시험지에는 incomplete, 불완전한으로 바꿔서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략 포인트 1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법 철저히 학습하는 건데요. 그냥 외운다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외우는 것도 수월하고 또 길게 기억이 날 것이고 혹시 까먹었을지라도 자신의 실력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요 문장은 정말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많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순서 암기가 뭐냐면요. 이제 그 수능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것에서 이걸 막 흐트러 놓고 ABC 배열을 한다거나 또는 주요 문장을 위에 똑 뽑아놓고 어디에 집어넣는지 문장 순서 삽입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기면서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공략 포인트 2번은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객관식을 완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꼼꼼하게 서술형을 풀어야 하기 때문인데 서술형은 시간이 길게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잘 외워온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술형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요. 뒤에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못 푸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공략 포인트 3번은요. 복합 파워와 서술형이 1등급의 키라는 건데요. 복합 파워는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기도 해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복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저와 함께 퀴즈를 많이 풀면서 그 순발력이 있게 또 기억이 나게끔 단련을 해야 됩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경복여고 수업은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공략하는 짱짱한 수업이고요. 자, 요일은 화목입니다. 5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주로 클리닉은 수업 후에 한다거나 그 수업 후에 뭔가 다른 스케줄이 있는 친구들은 다른 날을 잡아가지고 주중이든 주말이든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강도 높은 내신 수업이 있는데요. 내신이 끝나고 나면 더 중요해요. 비내신 기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능 수업이 되겠고요. 어차피 수능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내신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째, 문법 정말 중요하잖아요. 문법은 끊임없이 해야 되겠고요. 어휘, 수거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요. 또 이게 공부를 그 숙제만 내는 게 아니라 시험 보게 해서 또 계속 재시험 보게 한다거나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3번째, 철저한 관리와 피드백인데요. 테스트에 대해서 또는 숙제에 대해서 안 해오거나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클리닉과 또 남긴다거나 코칭을 해서 북돋아 준다거나 뭐 단어장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제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해서 모든 그런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학생들에게도 피드백을 해주지만요.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문자를 드려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